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도 이 일을 오랜 기간 해왔지만 발달장애인의 성이라는 부분은 정말 정답을 아직도 모르는 상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양육자 분들과 함께 좀 더 많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소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성교육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또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나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강의를 나가면서 또는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특히 4가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것으로는 성교육은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더니 도움이 되었다. 당사자분들께서도 좀 더 쉬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4가지를 크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합니다. 놀라셨죠? 제가 아니고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아닌 어떤 여자 한 명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글씨에서도 보이듯이 이 아이로 인해서 저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 아이인데요. 솔직히 저희 아이 저 사진을 보시면 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저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변화 중에 하나인 지금 최종의 목표가 저는 울두라는 성교육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로 인해서 제가 뭐 자격증 많이 땄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로 인해서 하나하나 저의 강사 어떤 과정이 하나하나씩 늘어났다는 것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들어가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아이는 대화는 가능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너무나 많은 아이였고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질문이 제가 이제 PPT에도 그림에 보시면 물음표가 너무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가장 처음으로 한 질문이 7살 때였는데 엄마 뽀뽀하고 싶어요. 또는 텔레비전에서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오면 아이가 막 놀다가 화면에 있는 모니터 앞으로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뽀뽀하고 싶어요. 엄마 뽀뽀해도 돼요? 이러고 텔레비전 브라운관 앞에서 그 연예인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7살 아이가 이렇게 빨리, 저는 큰아이도 키우고 있었지만 둘째 아이의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제가 받았던 그런 여성들은 숨겨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교육들은 그랬고요. 그래서 아이의 질문에 하나하나 뭔가를 찾아가고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 지금 제 위치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강사님은, 왜 땡땡씨 엄마는 왜 성교육이세요? 다른 것도 많은데? 네, 저희 아이는 어머님들 중에서도 아실 거고 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저희 아이가 7세부터 굉장히 많은 성적 호기심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저도 아이가 어떤 그런 진단을 받은 건 10살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얘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는 성조숙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성조숙이라는 게 뭐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성호르몬이 빨리 분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 호르몬이 빨리 몸에서 분비되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진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뭐 성교육 서적이나 이런 거를 읽어본 적도 많았죠. 근데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아이들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가거나 그러면 봉사활동을 가던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관이 이제 장애인 분들, 발달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성행동이 나타났죠. 그랬는데 다들 안 돼, 하지 마, 그럼 안 돼, 옆에 가지 마,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안 돼, 안 돼라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생님께도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손잡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옆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땡땡씨는 여자분들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만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쭤봤죠. 그럼 선생님 왜 만지면 안 되는지 또는 옆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그런 교육까지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해주는 곳이 아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도 계속적인 질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을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뭐 전문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그냥 단순한 저의 필요성 또는 저희 아이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성교육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도 발달장애 아이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근데 발달장애 아이는 정말 성적인 존재가 맞을까요? 네, 말씀으로는 네, 성적인 존재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상 저도 부모 교육을 나가게 되고 또는 기관 교육을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성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당사자의 결정권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뭘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까지는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결정은 부모의 목 또는 교사의 목 또는 기관 종사자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통제만 한다면 이 아이는 스스로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이 성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한 번쯤은 정말 내가 깊이 있게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생각금을 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가 정말 결혼을 할 때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혼이든 결혼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또는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결혼은 괜찮아요. 결혼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것보단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은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출산을 이야기하시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시는 경우가 정말 의견이 분분하고 많이 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말 생각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당사자의 결정권, 선택권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넘어선 결정권을 내 자녀에게 얼마나 나는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 부분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하나 저는 그래도 어머님들과 저 모두 다 어디서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체계든 국가에서 책임을 지든 분명히 어디선가는 우리가 이 일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아이들도 결혼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결정권이 존중되는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성교육을 하실 때는 특별히 막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성하면 실질적으로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성관계, 어떤 그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또는 생식기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성은 생식기 중심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왜냐? 스킨십이 왜 일어나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스킨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항상 그러죠. 너는 만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분들을 뵀을 때마다 또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의 여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친정 아버지라고 하죠. 친정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한테 손으로 가죠? 남편의 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로 가죠? 아들, 뭐 장남이면 장남, 이 아들의 손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만 같아도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이렇게 학교처럼 학교는 아니지만 성인기로 가신 분들은 다니시길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은 부모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 아래.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죠? 학교를 가면 학교의 통제 아래. 교사 또는 선생님에 의한 통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관. 이런 식으로 통제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통제를 받다 보니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제가 봉사를 가거나 기관에 가서 그런 분들과 저도 이제 소통을 하게 돼요. 발달장애인 분들과. 근데 그분들은 저에게 카톡이 와요. 대부분 뭐라고 오시냐면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사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해도 돼요? 안 돼요? 또는 청소년 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이거요, 뭐뭐 할 건데요. 그러면 뭐 놀러 가는 것도 대부분이 결론은 청소년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아빠한테 물어보고요. 할머니한테 물어보고요. 심지어는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활동지원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할게요. 네. 모든 것을 이렇게 통제나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이것을 통제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괜찮은 결정권이나 선택권이 행사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안 돼, 안 돼 이렇게만, 왜냐하면 부모의 기준에 의해서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정권과 선택권에 침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 성을 보면요. 저는 이 지금 시소 그림을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되는 것과 감성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도 돼? 우리 아이가 뭐 뽀뽀를 해도 돼? 키스를 해도 돼? 이런 것들. 아이들이 정말 제가 최근에도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갔다 왔는데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여성분은 굉장히 지금 성인기시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저는 언제 키스해봐요? 저는 언제 뽀뽀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당사자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는 교육을 하러 가는 강사이고 교육자의 입장으로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고민이 듭니다. 그래,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감성적으로도 그래, 너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손도 잡기도 하고 팔짱도 껴보기도 하고 그래, 다양한 걸 할 수 있어. 너도 사람이야.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안에서 하던 행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가족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볼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속속들이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스킨십의 문제는 그런 속에서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다 기관이나 학교에서 오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 중에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제 엉덩이를 툭 치세요. 또는 아빠가 이렇게 싫다고 했어요. 근데도 뽀뽀해요. 18살, 19살.
제가 만났던 고등학교 3학년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너 많이 컸나 한번 보자 이러신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그게 불편하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저도 이렇게 자폐 친구기 때문에 제 눈을 잘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못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딴 때는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왜 절 안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여자는 보지 말랬어. 이런 말씀도 우스갯소리로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뜨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빠가요 제 거를 보자 그랬어요. 안 되는 거 맞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아빠가요 가족끼리는 괜찮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는 그때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부터도 저는 이제 동성이잖아요. 엄마하고 딸이니까 저희 딸한테도 아, 저도 그랬구나. 엄마니까 괜찮아. 엄마인데 뭐 어때? 뭐 가끔 화장실 급하면 엄마니까 어때? 샤워하고 있는 아이 문 훅 열고 들어가서 뭐 아까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조차 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아이의 성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성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아이들과 행동을 어떤 이제 삶을 사시고 행동을 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그 하나하나의 작은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면 우리 친구들은 그것이 무너진 건지 내가 침해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생활 속의 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크게 이제 4가지로 제가 꾸며 보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를 가도 또는 뭐 심지어 제가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교육을 갔을 때도 들어본 적이 있었고요. 부모님 교육을 갔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자위 문제였어요. 근데 자위를 가르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생식기에 집착하듯이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도 만지는 경우가 있고 성인기에도 만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너무 좋아한대요.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감각 때문에 그런 추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월경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4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중에서 근데 이 4가지를 하다 보면 어떠세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여자 아이들보다는 남자 아이의 질문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건 저만 드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까지는 거의 남자아이 위주의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4번만 월경 교육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또는 이제 아직 월경을 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될까요? 아이가 월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여자아이 어머님은 아이가 빨간색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한대요. 근데 월경의 색깔이 빨강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저도 어머님과 같이 고민해서 그 아이를 교육시켰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 1번부터 3번에 대해서 문제행동이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문제적 성행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우선 문제적 또는 문제라는 말을 붙이기 이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왜 이 발달장애인 분이나 또는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행동 관찰을 하는 전문가는 저희는 아닙니다. 부모로서. 하지만 내 아이가 이 행동을 왜 할까? 너무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저지하고 하지 못해. 하지만 통제를 하기 이전에 먼저 꼭 생각해 주십시오.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그것을 저도 많이 관찰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왜 뽀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는 학교에 가서 왜 힘들어 하는지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았고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항상 병원에 가도
혹시 저희 아이처럼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병명은 없어요. 근데 아이는 아프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게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왜 그러는지 학교에 있었던 생활 또는 아이랑 어떤 놀이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찰해 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우선 자위를 가르쳐야 되나요? 가르친다라기보다요,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발달장애 친구들은 스스로가 손으로 자기 생식기를 만지면서 자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들도 자위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애벌레 놀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자기 생식기 쪽으로 이렇게 부비다 보면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냥 나 놀았는데, 뭐가 찌릿하네? 이 느낌? 나쁘지 않아. 좋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은 그 느낌, 그 좋았던 그 느낌을 또는 찌릿했던 그 감정, 또는 그 감정이 싫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계속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너무 이것을 이 친구들이 집착을 한다거나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때로는 내가 그 친구들이 그 시간, 자위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보통 자위하면 생식기를 만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 낱말,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스스로 내 몸을 만지고 탐닉하는 시간이거든요. 탐색하는 시간이고 관찰하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들은 생식기가 외부로 돌출됐기 때문에 자기 생식기를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서 겉으로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들은 굉장히 이 부분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너가 건강했을 때 생식기와 그 다음에 여성 생식기 외음부 쪽을 잘 봐라. 그래야만 건강했을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를 알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여성의 생식기의 외음부는 언제 변하냐면요. 생리를 하기 전이나 또는 배란기 때 질 분비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외음부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위를 못하게 하시는 거, 가르치실 수도 있고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단 장소를 구분해야 되죠. 또는 때를 구분해야죠. 왜냐하면 학교에 와서 자위를 한다. 어떨까요?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는 경우는 그래도 남자 선생님들 얼굴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으시면서 그냥 아이한테 뭐 하지 말라던가 여기선 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또는 여자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활동지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위는 가르친다라기보다 어떻게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집착하는 친구한테는 우선 너무 많이 몇 회 이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식기 주변에 뭐 이렇게 세균이 생긴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대부분 어떤 어머님들은 병원에 가야 돼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강조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뭐 생식기에 병이 생긴 건 아니지만 감기나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이게 인식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자폐 친구하고 이제 하게 된 게 그 친구가 세균 이런 거에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민감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양치 안 하면 세균 생기죠. 그래서 세균맨 그림을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이나 또는 이렇게 책 같은 거에서 많이 보여준 기억이 나서 저렇게 생식기 주변에 그 친구도 좀 자위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생식기 주변에 세균맨들이 생겨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 친구가 뭐 한두 번 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요즘은 어떻게 내가 물어봐도 될까라고 물어보면 저 이제 조금 줄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만지는 친구들을 보면 자위를 할 때 손을 씻지 않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기는데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 말로만이 의사소통은 아닙니다. 어떤 의사소통 대체하는 뭔가 그림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생식기 쪽에 있는 피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손톱이 너무 길거나 그러면 생식기에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가 너무 잘하는 친구라면 왜냐면 자위라는 걸 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뒤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몽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팬티에 뭔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한 친구는 팬티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자꾸 팬티를 사다 놔도 팬티가 없어진다.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몽정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자기가 오줌을 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줌을 싸니까 엄마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팬티를 몰래 가방에 넣어서 학교 가는 길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거는 너가 혹시 몽정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어머님한테 여쭤봤고 그 친구한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몽정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어떻게 만약에 감각적인 추구 때문에 이제 자기 그 묻은 팬티를 보는 게 너무 힘든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뒤처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경우는 세탁기에 넣는다던가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탁 바구니에 넣고 그 다음에 뭐 뒷베란다면 베란다 문을 닫아 주신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스스로가 만약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몽정을 하고 나면 이제 정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약간 단백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은 안 되고 약간 시원한 물로 잘 빨아서 꽉 짜서 이렇게 수건거리에 올려놓는다던가 그냥 빨게 되면 잘 팬티가 안 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잘한다. 자기 스스로 신변 처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요. 샤워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샤워하면서 머리도 만져보고 나 머리에 난 거 없나? 다친 데 없나? 얼굴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자위는 생식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몸을 탐닉하는 시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더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식기에 집착하는 친구들은요. 부드러움에 집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대체 물건으로 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해봤던 아이들 중에서는 그 비닐봉지 중에서 되게 부들부들한 실크처럼 부들부들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로 대체가 되기도 해요. 그런 비닐로. 하지만 꼭 대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만났던 학부모님께서도 제게 하신 말씀이 한번 만지기 시작하면 절대 못 고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식기에 집착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께도 제가 아까 앞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혹시 친구가 입 닦을 때 이런 세균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생식기 주변에 너무 혐오스러운 그림은 보여주지 마십시오, 어머님.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캐릭터처럼 예쁜 그림,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생식기 주변에 세균맨 그림 이런 거를 보여주면 그 친구도 천천히 그 대신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을 추구하는 친구들은 대체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여기서도 중요한 건 감각 추구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시간과 장소. 그래서 집에서 근데 간혹 내가 혼자 나의 몸을 만지는 시간이 없다면, 공간이 없다면 이 친구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니까 간혹 이제 내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교육을 나가서 내 방에서만 자위를 하는 거예요. 내 방에서 생식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중에서 그래요. 저 방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조심스럽게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저는 그럼 자위하면 안 돼요? 저는 생식기 못 만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어디 뭐 연수 가거나 그러면 좀 예쁜 걸로 뭐 생각하는 시간, 아니 연수 중, 공부 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팻말을 붙여놓고 엄마나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그런 팻말 같은 걸로 한번
쯤은 아이에게 자기만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할 경우 이제 생식기를 너무 많이 만지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완전 발화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무발화는 아닌데, 네, 아니요. 뭐 이 정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자기 이름 말하는.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요, 심심할 때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잘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치료센터 끝나고 와서 할 일이 없고 멍할 때, 특히 주말에 자기는 많이 만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말이 안 되니까 그림 카드나 요일별 카드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 친구는 심심하다. 뭐 이럴 때, 또는 제가 영상을 보느냐, 중학교 2학년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한 영상을 보나 그랬더니 그거는 안 본다. 근데 그냥 텔레비 볼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생식기를 만지는 이유가 꼭 성적인 행동 때문에 내가 뭔가를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남자애들은 만지면 성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뭐 또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커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예민하거나 불안하면 자폐성 장애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만났던 친구의 예입니다. 그 친구 같은 너무 예민해지니까 교복을 못 입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불안한 어떤 이제 앞에 사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불안함으로 인해서 생식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교복 바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헐렁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성장하면서 교복 바지도 이제 그러니까 작아졌고 생식기도 커진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모르니까 이 친구는 자꾸 커지니까 학교를 안 가서 계속 손을 이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문제는 뭐였냐면 정말 자극이 됐던 거예요. 계속 자기 옷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번쯤은 만질 경우에는 속옷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오죽하면 팬티의 선택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그리고 어머님들 그런 거 있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세트 사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세트를 많이 사는데 그 세트를 너무 많이 사놓으시면 그 중간에 저희 아이들의 생식기도 커지거든요. 근데 생식기는 커졌는데 팬티는 작아요. 그러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생식기가 커져, 막 저희들 여자들도 살이 찌면 이렇게 끼잖아요. 네, 엉덩이 끼니까 막 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엄마는 한 어머님은 저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아이가 생식기가 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지어만 봐도 1단계 브레이지어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컵 사이즈가 있다. 그것처럼 남자들의 생식기도 뭐 크기를 우리가 재지는 않지만 팬티 사이즈도 엉덩이 둘레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분명히 사이즈가 다르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팬티도 소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지금 인견을 되게 많이 입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는 이거 싫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는 우리 아이랑 마트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얘가 어디를 튈지 알고 제가 마트를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하나 정도는 그냥 어머님들께서 사서 잘 하면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사이즈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면으로 된 거 또는 삼각 팬티, 사각 팬티, 인견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한번 만져보고 아이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거. 저는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그 러닝으로만 입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도 브래지어를 입히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브래지어를 안 하는 걸 노브라라 그러잖아요. 노브라로 다닐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지만 가슴을 계속 여기를 이제 만지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1단계 또는 러닝 브라에서 차츰차츰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이 너무 이렇게 파인 옷을 입을 때는 러닝 브라를 입으면 여기 어깨끈이 보여라고 하면서 차츰차츰 고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신기함이에요. 한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예전에 이제 만났던 이제 한 2년 전에 만났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문제는 생식기를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밖에 가서 친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 와서.
그래서 도움반 선생님과 학교 또 담임 선생님하고 정말 이제 많은 이제 교육과 훈련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잘 해서 중학교에 잘 진학을 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신기함이었어요. 자기 생식기가 커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아이가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많이 어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걸 찾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감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심심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몸이 갑자기 커지니까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보여주고 또는 학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생식기를 만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문제 행동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질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안해서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되게 뭔가 아빠의 귓볼 있죠. 여기 귓볼을 이렇게 만지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섭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귓볼을 만져서 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는 내 감정이 너무 좋거나 너무 나빠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을 추스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얘는 한 가지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저희 아이 학교를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땡땡이가 자꾸 때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을 때리다니. 내가 이걸 안 가르쳤나? 또 내가 이걸 어디서 잘못 가르쳤을까? 너무 미안해. 친구들한테 정말 공손하게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제가 우리 땡땡이 잘 가르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요.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분들도 이럴 수 있어요. 남녀를 떠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너무 즐거워 옆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때리실 때 있어요.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 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가만히 저희 아이를 지켜봤더니 저희 아이도 자기가 뭐 이렇게 재밌는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기분이 좋으면 제가 옆에 있으면 막 웃기지 이러면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을 만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질 때도 무조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 너무 좋은 걸 만지는 걸로 표현하는 건지 무서워서도 사람을 자꾸 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것이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게 약간 패턴화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자기들의 루틴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불안한지 감각 처리가 어려운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정도 기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행동을 관찰해 주시면 그것을 꼭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긴 하려고 제가 노력은 했지만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제가 많이 봐왔던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스킨십을 할 때도 좀 이제 부드럽게 만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와서 퍽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확 끌어안는다던가 이렇게 쿡 찌르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제가 한 기관의 봉사활동을 5년, 6년, 7년 이렇게 간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전에는 제가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 허리 사이즈를 알아요. 그래서 딱 선생님 살쪘네요. 선생님 살 빠졌네. 이걸 너무나 명확히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계속 허리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뒤에 와서 백허그를 남자친구들 저보다 키도 이렇게 크고 등치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뒤에 와서 이렇게 불끈 끌어안으면 가끔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 정말 표정 싹 변합니다. 막 웃고 인사하다가 땡땡씨 이거 안 되죠? 또는 땡땡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1년은 계속 해요. 이렇게 허리 와서 푹 안고 뒤에 와서 백허그 해놓고 안 돼요? 이러고 가세요. 그럼 저는 이미 다 저를 만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끊임없이 볼 때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안 와도 돼요? 또는 땡땡 뭐 안 와도 돼요? 이렇게. 또는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뭐 세원씨 이렇게 해도 될까요? 또는 뭐 손을 잡아 악수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연습을 계속 많이 시켰고요.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저는 이제 약간 옐로 카드 이런 느낌으로 제 옆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행동 제약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같이 일을 할 때 옆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어서 앉으셔야 돼요 라던가. 그래서 그분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것이 자기를 혼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 이렇게 선생님 옆에 가까이 갈 수 없구나. 내가 물어봐야만 가까이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또는 엄마든 아빠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엄마들을 쿡 이렇게 끌어안으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귀엽대요. 근데 이제 성인으로 가는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교도 덩치가 있는 아들이 뒤에서 훅 안으면 어머님들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들이어도 너무 징그럽대요. 그러면서 생식기가 커지는 친구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라서 그런 뭐 엄마에게 그런 뭐 느낌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앉다 보니까 접촉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어머님들도 그거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너무 엄마한테 와서 계속 끌어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불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하고 이제 한 것이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처음에 말로 하셨어요. 하지마,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안 와도 돼요? 뭐 엄마 이렇게 뭐 또는 이제 밤에 성인이 돼가도 고등학생이지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엄마 옆에 이렇게 누워도 돼요. 또는 엄마를 끌어안아도 돼요. 이런 걸 물어보게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친구랑 노란색이나 뭐 이렇게 색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들면 이제 엄마도 노란색을 들으면 서로가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를 안아도 돼. 근데 엄마가 빨간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색깔로 처음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이렇게 해도 돼요? 뭘 해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물어보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 동의하지만 동의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물어보는 연습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여자아이지만 저희 아이한테도 그러니까 막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제 자식이기도 하니까 고슴도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끌어안으실 때도 항상 저는 물어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머님들도 꼭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혼내.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엄마가 물어보랬잖아. 이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간을 두시고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도 불편하고 땡땡이도 불편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 또한 저조차도 아이한테 내가 너 이렇게 안아도 되니? 내가 너한테 뽀뽀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2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저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은 힘듭니다. 하지만 생각날 때만이라도 땡땡아 엄마가 손잡아도 돼?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뭐 어떤 치료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서 어린아이들 만나시면 이렇게 이렇게 막 꼬집으시거나 그러니까 꼬집는 게 뭐 이렇게 막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귀여워서 이렇게 한다던가 쓰다듬는가 머리를 쓰다듬는 이런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은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경우 뭘 떼어줄 때도 내가 이걸 떼어줘도 되니 아니면 내가 만져도 되는지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질 때 앞에서 지금 제가 좀 더 얘기를 이제 드렸었는데요. 꼭 친구 간에도 이렇게 학교에서 또는 치료센터에서 같이 자조 모임 이런 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친구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 묻는 거 꼭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림, 뭐 대체 의사소통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림이 됐던 뭔가 자기 스스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색깔 카드도 괜찮고요. 또는 그림으로 된 것도 괜찮고 어머님들이나 선생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또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랑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의사소통 대체 카드를 만드셔서 또는 이제 간단한 거 만드셔도 돼요. 또는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뭐 확성기 그림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말 이렇게 써놓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친구를 만져도 되는지 악수를 해도 되는지 또는 뭐 친구들하고 팔짱을 껴도 되는지 어깨 동무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 친구가 끄덕이면 뭐 자기가 표현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손을 잡는다던가 앉는다던가. 근데 친구가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 근데 이거는 친구 이전에 밖에 나와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렇게 때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도 자기 감정이 막 격해져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를 꾸준하게 한 2년 정도 걸려서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는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친구가 좋아 라고 했다면 만지거나 어떤 행동을 하시면 되고요. 물어봤는데 친구가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거. 대신 여기서 싫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표정이나 그런 느낌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싫어가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 그러니까 그 행동이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 잡는 게 싫을 수도 있고요. 팔짱 끼는 게 싫을 수도 있고요. 머리를 쓰다듬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싫은 거지 땡땡이가 싫은 게 아니야. 엄마는 오늘 땡땡이하고 손 잡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손 잡지 않아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 예뻐하잖아. 서로 좋아하잖아.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경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자아이의 경우에 한번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경 교육은요, 끊임없이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이든 월경 교육이든 끊임없이 반복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보여주세요. 아, 이런 물건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직접 까보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팬티에 붙여서 입어보는 것까지 해보는 것, 이 4가지를 지켜주시면 여자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생리대가 너무 싫어서 가다가 이렇게 훅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순식간에 손을 이렇게 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럼 저 친구가 저렇게 뺐을까? 저는 그때 돌아오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찝찝했을까? 아니면 뭐 때문일까? 찝찝했을 거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습하거나 이러니까 땀도 나고 여름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가서 그 시기에 자기가 정말 월경이라는 걸 할 때 할 수 있다면 그런 이제 어떤 돌발 행동이,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대를 처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거 또는 면생리대, 그리고 탐폰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월경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마트에서 파는 첫 번째 생리대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한 가지를 더 못 담은 게 있는데 요즘 이렇게 팬티형으로 입는 생리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꼭 팬티를 가지고 다니시다던가 아니면 그 팬티형만 쓰실 거면 계속 팬티형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버리면 팬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데 이제 교육을 갔는데 그 팬티형을 이 친구가 사서 입은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아침 학교에 안 가져왔어요. 근데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없어졌다고. 애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화장실에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변기 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가도 문을 다 못 열어보니까 위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발만 봤는데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팬티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생리대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일반 마트에서 이렇게 팬티에 붙여서 쓰는 생리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거기서 실수를 했구나. 이건 저의 실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반 선생님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건 제가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그렇게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리대도 좀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지 정도에 따라 또 이거 선택하는 게 또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한번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나한테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같은 경우도 마트에서 파는 것도요, 때로는 그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져볼 수 있는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자폐 여자친구였는데요. 생리대 느낌이 달라서 생리할 때마다 어디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은 이야기를 해봤더니 엄마가 사다 주셨어요.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항상 아이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보질 않았는데 이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그 생리대하고 자기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 싫은데 이거를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창피하다고 느꼈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학교를 안 가는지, 처음엔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만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생리할 때마다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루만 학교를 빠져도 되는데 뭐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간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각추구를 생리대 쪽으로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티에 묻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팬티 라이너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도 지금 이거는 제가 찾은 그림에선 32cm지만 요즘엔 40cm, 42cm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긴 거 그런 것들 이제 선택해 주시고 제품별로 있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 애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도 연습한 것이 이겁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았지만 처음에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하면서 제가 이건 찾은 자료고요. 저는 저희 아이랑 이걸 어떻게 연습했냐면요. 일반 생리대를 다 깠어요. 까고 아이가 교체하는 걸 시간으로 처음엔 저희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9시에 이렇게 바꿔야 돼? 또는 12시에 바꿔야 돼? 1시에 바꿔야 돼? 이랬는데요. 그게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어떨 때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그 빨간색 물감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쭉 짜서 이렇게 퍼지는 정도로 보여주고도 해봤고요.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빨간색 이렇게 스티커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하니까 눈에 개수로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의 스티커 10개다. 그러면 무조건 갈아야 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그 생리대에 그 교환 시기도 이걸로 알려줬고요. 또 뭐를 알려줄 수 있었냐면요. 그 생리대의 사이즈를 바꾸는 거를 또 알려줄 수 있었어요. 이제 많이 나오는 날, 이렇게 처음 그림처럼 양이 많은 날은 오버나이트를 써도 된다. 오버나이트가 꼭 이렇게 잠잘 때 밤에만 쓰는 게 아니야. 양이 많으면 쓸 수 있어. 그리고 양이 지금 3번이나 2번으로 이제 두 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봤을 때 4번 정도 양이 좀 적어진다. 그러면 대형으로 가면 된다. 대형이라는 사이즈가 있고요. 그걸로 갈 수 있고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는 거 거의 묻어나지 않을 때는 중형으로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걸 하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스티커를 붙인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한 6개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걸리고 이걸 할 때마다 속으로는 그 생각이 너무 이것까지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나? 나는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학교에서도 할 수가 없는 교육입니다. 집에서 어머님들과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좀 놀이식으로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대 양에 따라서 교환하는 시기를 연습하실 수 있고요. 또는 사이즈를 바꾸는 거. 큰 사이즈에서 내가 양이 적으면 작은 사이즈로 바꿀 수 있구나.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교육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이거를 저희 아이 때문에 정말 뭘 어떻게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사업이라는 걸 할 때 저희 남편은 너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설득한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만약에 없다면 당신은 우리 아이랑 어떻게 성교육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빠나 엄마가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희 신랑이 여자아이가 생리를 이제 딸이 둘인데 저희 아이가 생리를 시작하니까 아빠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엄마가 네가 같은 여자니까 너가 성교육을 해야지 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요. 그 아이는 성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성은 꼭 만약에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엄마랑 어떻게 편안하게 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남자아이 경우는 아빠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같은 동성이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편한 이성인 엄마가 남자아이지만 엄마가 편하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지극히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고 제가 뭐 이걸 잘 만들었다 이건 아니지만 저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런 생리컵도 있어, 이런 마트에서 파는 뭐 이제 생리대도 있어, 또는 우리 인체도 알게 되고 남성의 생식기의 명칭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임을 좀 재미있게 즐겁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도구가 되자, 어떤 이렇게 그런 도구의 의미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식을 쌓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그런 매개체 역할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은요, 자연스럽게 생활 속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물어봐 주세요. 꼭 물어보는 거 정말 중요해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어머님들도 먼저 물어보시고 아이들도 어머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럴 때 만질 수 있다, 그럴 때 뽀뽀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나 기관에서의 교육이 아닙니다. 꼭 가정 내에서 이것이 잘 돼야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연습이 잘 되거든요. 가정 내에서 어머님들이랑 먹을 거를 줄 때도 보통 그렇잖아요. 저는 선택권에서 제일 많이 여자 이제 분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부러워요, 선생님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린 아동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머리 스타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정권 없습니다. 나 긴 머리 좋아요. 미용실 데려가서 싹둑 짧게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자의 어떤 편리함으로 인한 경우도 있어서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지만 때로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성교육을 해주실 때는 꼭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학교나 어떤 집안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면 문제 행동으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할 수 있고, 또는 그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선택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일 중요한 거는 양육자에 의한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아이들이 발기를 한다거나 자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걸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론 똑같은 나이의 비장의 형제 자매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당연한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 발달장애 아이들도 발달을 뺀다면, 장애인을 뺀다면 충분히 양육자에 의해서도 그 기준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랑 특히 사소하게 우리 아이랑은 제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소통하는 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뭐 학교나 또는 기관에 갔는데 제가 이래서 뭐 혼났다던가, 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그런 걸 들으시면 혼내는 것보다는 소통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이가 왜 그랬는지 조금 더 관찰해 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설사 선생님께서 땡땡이가 이래서 누구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문제야? 얘가 스킨십을 했어? 얘가 성추행을 한 거야?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질문, 왜 그랬어요? 라는 질문보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라던가 그림 같은 걸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땡땡이도 이렇게 사람을 만지니? 땡땡이도 이렇게 뽀뽀한 적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숨기다가도 처음에는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만 점점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는 이런 대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끊임없는 관찰이 정말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행동을 관찰해 주시고, 아이들의 행동을 항상 관찰해 주시고요. 교육의 기회를 꼭 주십시오. 대부분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교육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것보다는 어느 기관에서 받든 학교에서 받으시든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그 교육을 꾸준하게 행동을 연습하신다면
실질적으로는 정말 어떤 성인기가 다 돼갔을 때 또는 성인이 됐을 때도 이 친구들에게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막 해준다 이런 거보다 사소하고 소소하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친구들에게 성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집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주세요. 교육해 주시고요. 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땡땡아 이렇게 만져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땡땡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만지시면 안 되고요. 또는 땡땡아 만져도 될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또 다시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충분히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좀 힘드시지만 치료센터도 가셔야 되고 또 먹이고 입히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놀이로서 좀 접근해 주시면 힘들지만 정말 문제 생기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또는 아버님들께서도 심심해 보인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역할놀이 할까? 우리 연극할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좀 궁금하다. 내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카톡이나 또는 저희 네이버로 이제 문자, 이렇게 뭐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 선생님과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어머님들께 좀 더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